네, 안녕하세요. 소통과 지원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통과 지원 연구소의 실세 정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는 컨퍼런스 때 각각 따로 그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.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추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.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따로따로 또 하질 않고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희는 그냥 한 사람씩 안 하고 같이 얘기하는 식으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저희 질문은 어떤 거였죠? 네, 질문이요.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가정에서 양육자와 그 당사자의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.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려운 행동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신데요. 이제 이런 분들이 기관을 이용을 하시면서 뭐 다른 이용자분들의 활동에 좀 더 방해가 되거나 그분들을 뭐 위협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급한 대로 공간은 분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좋은 방법으로 행동을 지원할 방법이 있을까요?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. 요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? 네. 네. 제가 먼저 할까요? 그러십시오. 네. 일단은 질문만 가지고 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. 왜냐하면 이제 이용자 그분에 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질문만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. 일단 제 생각에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양육자하고 당사자 간의 스트레스가 길어졌다.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그것과 지금 센터에 와서 이제 뭐 가격하게 행동하거나 뭐 종이를 찢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. 그게 지금 저희가 그 질문하신 분과 계속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거부터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. 왜냐하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발생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촉발 요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 해도 변인이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부모님하고 관계도 계속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공간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을 다른 이용인과 이제 떨어뜨려서 다른 이용인이 없는 곳으로 잠시 피하게 한다거나 뭐 옮긴다는 말씀이시겠죠. 그거는 뭐 중재나 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물건이 뭐 부서진다든지 누가 다친다든지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하는 조치일 뿐이고요. 사실은 이분이 그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받는 건지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구체적인 원인이 예를 들면 정말 답답해서 죽겠다 그래서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그 소위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그 중재의 과정을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뭐 예를 들면 다른 이용자분들의 분의 어떤 물건을 뺏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다른 이용자분의 물건을 뺏어서 뭔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뭔가 그런 가치를 안에 품고서 이런 그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건데 그 뭐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 행동의 기능을 평가한다, 뭐 맥락을 좀 더 파악한다,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뭐 어떤 사람의 어떤 물건을 뺏는다고 했을 때,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, 그 사람이 싫어서일 수도 있고, 그 물건이 갖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, 그 물건이 내 눈앞에서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,
그게 그 특정 이용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시간대나 그때 하고 있었던 뭐 활동 자체에 뭔가 짜증이 나서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오히려 지금 이제 인과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자와 그 상대방 이용자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의 어떤 컨디션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것, 뭐 가정으로부터 온 혹은 뭐 그날 날씨 때문에 온 아니면은 아침에 등원할 때 뭔가 투닥거렸던 어떤 것 때문에 뭐 뭔가 짜증이 더 나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뭐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요. 여러 가지 영향이 다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열어놓고 조금 세심하게 지켜보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우리가 뭔가 상처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창고를 붙일 수도 있지만 뭐 근본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반창고에 해당하는 어떤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 전반적으로 체질이 뭔가 잘못돼서 아니면 생활에 뭔가 건강을 끼칠 만한 건강에 좀 뭐 위해가 될 만한 어떤 내가 습관이 나쁜 습관이 있어서 지금 내가 건강을 해친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바라보듯이 우리 그 이용자분들의 행동도 지금 저 이용자분의 저 물건에 뭔가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치운다 이렇게 그 임시 방편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에서도 혹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활동이 좀 제한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하루하루 또 어떤 생활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는 작업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 살펴보실 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상황하고 직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질문하신 거가 그대로 맞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그곳의 상황이 아니라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감정이 계속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고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니까 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살펴보실 때 지금 정유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다른 이용인의 물건을 뺐을 때 물건을 뺏긴 그 이용인과 지금 뺏는 이분과의 관계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.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반응,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이용이나 혹은 선생님들, 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, 그걸 우리가 이제 후속 결과라는 걸 관찰할 때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에 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이렇게 뺏으면 선생님이 와서 나를 또 저쪽으로 데리고 가주겠지. 지금 공간을 분리한다고 하셨으니까. 네네. 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전후, 좌우, 맥락, 그리고 정 선생님 말씀하신 관계, 또 질문하신 분이 지금 뭐 생각을 갖고 계신 어떤 심리 상태,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행동 중재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첫 단추이고 시작인데 시작이 반이니까. 네. 그렇게 해서 반 이상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어요. 지금 긴급 돌봄 때문에 좀 이렇게 띄엄띄엄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에 등원하시는 그 이제 인원수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. 뭐 절반 혹은 3분의 1로 줄어서 선생님들이 좀 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데는 오히려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셔서 1대1 상황이나 이런 상황 꼭 1대1이 꼭 아니어도 그 이제 각각의 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분의 뭐 특성이나 개성이나 뭐 좋아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한 어떤 뭐 정보
것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찬스다. 요즘이 그렇게 요즘 이 코로나를 조금 더 좋은 기회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네, 또 뭐가 하나 있었죠? 질문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.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 보호자도 많이 지치셨잖아요. 이제 그분을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? 어떻게 소통하면 그러니까 좋을까? 부모님들 네. 스트레스가 많아서 네, 네, 그렇죠. 저희도 요즘 이 컨설팅을 다니면서 그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는데 네.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가 터져서 더 힘든 상황이 지금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호자, 저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, 부모님이 심리적으로 소진됐을 땐 부모님이 그 소진된 심리적인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먼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걸 이제 센터에서 그것까지 직접 뭐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, 그런 어떤 소진된 지치고 힘들고 우울한 그 심리 상태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,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자원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뭐 병원이든 아니면 뭐 심리 상담 센터든 아니면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배 부모님이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, 일단은 너무 소진되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. 부모님 심리적으로. 그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지역사회 근처 가까운 데라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자원을 좀 조사를 하시고 알아보셔가지고 연계를 좀 시켜주신다든지 해갖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부모님이 조금 회복되실 수 있게 지원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소통하는 거는 사실은 소통을 할 준비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거든요. 원활하게 대화가 되려면, 그리고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되려면 일단 심리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여야 되니까, 그거를 좀 힘드시겠지만 뭐 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거나 뭐 복지관에서 그런 일까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, 그래서 주변에 정신건강보건센터인가요? 정신보건센터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,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있고요. 뭐 그런 게 몇 가지 있고요. 공공기관 쪽으로.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니면 이제 상담실,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뭐 이런 데를 좀 다양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,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 자원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 평소 같으면 훨씬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좀 스트레스가 덜할 텐데,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등원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,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발달장애인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이랑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매일 나왔었는데 이제 3일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간다. 뭐 이제 이런 포인트보다도 3일에 한 번씩 나오시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줄어서 저희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다. 혹은 그전에는 뭐 인원수가 많아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활동들을 좀 시도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. 그러면서 뭐 그런 활동을 또 가정에서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럼 아이디어나 재료를 같이 공유해 드리는 거,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너무 크게 꼭 아니어도 좀 작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같이 좀 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많이 보내시고요. 네, 그럼 저희 답변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요. 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이 짧은 질문으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렵고, 일단은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응답해드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들을 저희와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게 될 거니까요. 컨설팅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, 또 혹시 컨설팅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자료 도움 받아서 좀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
감사합니다.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. 네, 코로나 조심하세요.